좋은 글 소개 코너. 아주 좋은 글이어서 별도의 코멘트 없이 그대로 소개한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글들을 발견하면 특히 조종동 등 메이저 언론이 아니라 아시아투데이, 스카이데일리, 매일신문 등 정론직 피를 고수하고 있는 마이너리티 신문들의 고군분투를 적극 지지하여 이들 신문에서의 좋은 글들이 그냥 사장되지 않게 하려는 작은 노력을 해나가려고 한다. 마르크스 공산주의 주체 사상, 그 허망한 신기루의 종착지. 민족은 이념보다 앞선다. YS 때 위장 민주 세력 제도권 진입.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 없고 온갖 특혜. 권력 집단으로 딸이 틀어. 1. 국군 통권자 탄핵 구속시킨 세력의 정체.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당하는 참사를 보면서 망연자실 참담한 심정이다. 개인 박근혜나 윤석열이 아닌 국군 통수권자요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어떠한 범법 행위도 판정되지 않았음에도 졸지에 언론몰이 인민재판으로 파면시켰다. 정당한 사유도 없이 여성 대통령을 수임복을 입히고 두 손에 수갑을 채워 구속수사까지 하는 잔인함은 일찍이 자유. 민주 세계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수치스러운 야만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무슨 해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란 곳에서 3,000명이 넘는 경찰 체포병력을 동원해 무도하고 불법적으로 재판도 받기 전 엄동에 구속하여 구치소에 가두었다. 이 글은 자유우파의 두 대통령을 연이어 탄핵시킨 세력과 이런 사태가 오게 된 엄중한 배경에 관한 총괄적 서술로 시작하고자 한다. 주제인 공산주의와 주체 사상을 다룰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남북 대결은 사상 이념의 대결. 작금에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혼란은 8.15 광복 직후의 좌우 이념 대결 양상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 혼란 속에 잉태된 위기로 말하면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혼란과 위기의 뿌리는 대체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 무엇보다 남과 북이 상반하는 사상과 이념 가치관으로 분단되어 적대 관계에 있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남북 분단 70년 동안에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이 발발했다. 그 6.25 전쟁에 당시 93개 독립국가 중 60개국이 남한의 병력이나 의료진군 수, 물자 지원하는 등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거의 대부분 나라가 남한을 지원하고 중공을 비롯한 소련 공산 진영의 대부분은 북한을 지원하는 세계적 패싸움이 벌어진 곳이 한반도였던 것이다. 우리 민족의 내전에 불과했던 6.25 전쟁에 전 세계가 자유, 민주 진영과 공산 독재 진영으로 편을 갈라 각각 남과 북을 지원하는 세계대전으로 싸운 것은 참으로 신기하고 불가해한 일이다. 그 대결의 본질은 바로 물질이 존재 세계의 뿌리라고 믿는 무신론 공산주의, 곧 변증법적 유물론을 세계관으로 하는 공산 진영과 정신이 존재 세계의 근원이라고 믿는 자유민주 진영 간의 사상적인 전쟁이라는 데 있는 것이다. 1950년 12월 월튼 해리스 워커 장군의 후임으로 미 8군 사령관에 임명된 매슈 벙커 리지웨이 장군 후에 더글러스 맥아더 후임으로 제2대 유엔군 사령관이 된 나이에야 미군 장병들과 관련된 모든 이에게 보낸 왜 미군과 유엔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했으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라는 메시지를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왜 우리는 여기에 와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고 단호하다. 우리가 존중하는 정부의 합헌적으로 구성된 당무자들이 내린 결정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에 와 있다. 유엔군 사령관인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는 말했다. 유엔 회원국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임무에 따라서 우리 사령부는 한국에서 군사적 포진을 유지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라는 의문은 아주 심각한 것이므로 우리 사령부 소속원들은 논리적이고 완전한 답변을 들을 권리가 있다. 나의 답변은 이렇다. 서구 문명의 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에서 꼼피도록 하신 그 힘이 공산주의를 저지하고 패배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인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비웃고 포로들을 쏘고 시민들을 노예로 삼는 독재 세력이 개인과 개인의 권리를 신성하게 보는 민주 세력을 뒤집어 엎을 것인가이다.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생존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시체처럼 사라질 것인가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싸움은 동맹국 한국의 국가적 생존과 자유를 지키기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이 논란의 여지 없이 명백해진다. 이 전쟁은 우리의 조국이 독립과 명예를 누리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투쟁이다. 6.25 전쟁의 의미를 세계사적 차원에서 생각하게 하는 명분임이 분명하다. 그 싸움이 지금은 휴전 상태로 중지된 것 같지만 휴전선을 경계로 군사물리적으로 긴장하면서 남북한이 경쟁해 온 지가 어언 80년이 넘었다. 사상적으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치의 양보 없이 대치해 온 것이다. 그 사이 북은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세계를 향해 목청을 높이며 위협하고 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40배가 넘을 정도로 남과 북의 격차는 벌어졌고 탈북인의 남한 귀속자는 계속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전 인민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왕조의 노예로 만들고 그들의 정신마저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세뇌시켜 완전한 폐쇄 독재 시스템으로 통치한다. 피와 땀과 눈물로 일군 대한민국. 그런데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개방과 번영의 나라가 되었다. 이 번영하는 개방적인 자유민주 체제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8.15 광복 직후의 혼란기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반공자유민주공화국 수립을 주도하여 6.25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였고 박정희 대통령이 반공조국 근대화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 전 국민이 이에 동참했던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인 1965년 최초의 해외 근로자가 되어 파독 광부와 간호사로 먼 이국 땅에 나가 눈물겨운 고생을 감내했던 분들, 그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급여를 담보로 서독에서 3천만 달러 차관을 빌린 사연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내용은 반드시 실려야 하지 않을까? 또한 1965년부터 10년간 월남전에 파병되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맹호 청룡백마부대 장병들의 고난과 희생의 대가로 들어온 피 묻은 외화, 그 뒤를 이어 1975년부터 뜨거운 모래바람을 이겨내며 낯설고 물선 중동을 개척해낸 정부의 요원들과 건설 역군들, 이 모든 이들이 목숨을 던져 피땀을 흘리고 눈물을 삼키면서 일한 대가가 밑거름이 되어 일으켜 세운 나라가 오늘날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임을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이후 이른바 민주화 시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오늘날의 혼란과 위기의 씨앗들이 대거 뿌려지게 된 것이다. 즉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 후에 등장한 군부 출신의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 정권을 거치는 동안 1980년대 대학가에 대량으로 밀려들게 된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김일성 주체 사상이 수많은 대학생을 좌익 사상으로 물들게 하였던 것이다. 물론 그 배후에는 북한의 끊임없는 대남적화 공작이 있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들이 이른바 대표적 운동권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386세대요. 전국대학생 대표자협의회 전대협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총련으로 이어져 오면서 1980, 90년대 20년간은 대학가가 온통 붉은 공산주의 김일성 주체 사상에 물든 모판이 되었던 것이다. 이때 대학을 다닌 운동권 출신들은 지금 40대, 50대, 60대 초중반까지의 연령층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 이들이 진출하여 노동운동교육계와 학계 문화예술계 공무원법 조계 언론계 정계 시민운동단체 등에서 반미종부경공 합작 통일 세력으로 뿌리를 공고하게 내리게 된 것이다. 이들은 철저히 민주화라는 위장된 가면을 쓰고 대중의 눈을 속이며 좌익운동의 정치적 명분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이 그 진실이다. 노태우 대통령의 뒤를 이어 민족은 이념보다 앞선다라는 선언을 한 민주화. 문민 대통령 김영삼이 등장하여 이들 위장된 민주 세력이 상당수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고 그 후 좌파의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 재임 10년 동안의 친북 햇볕 정책과 영공 합작 정책에 힘을 얻어 이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가면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기반을 닦은 것이다. 이런 혼란 상황 15년을 거친 뒤 이명박 대통령이 우파의 지지로 당선되었지만 이념의 시대는 지나갔다며 안이하게 5년을 보냈다.
그 후 2012년 박근혜 대 문재인 이정희 대선에서 51.6%의 득표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통령 재임 4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이념적으로 분명한 반공산주의 노선을 취하여 종북 좌파가 점령한 정교조를 법외단체로 정리하였고, 국정 국사교과서, 편찬사드 THAAD 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통합진보당 해상개성공단 폐쇄 등 국내의 교육계를 바로잡고 강력한 안보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으로 핵무장한 북한을 압박하는 대북 노선을 국제공조체제 속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의 비대칭 전략 무기 종북 세력, 여기에 불만과 불안을 느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민주노총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정교조 등 종북좌파 운동권 세력과 김대중 노무현계의 야당 정치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에 불만을 가진 여당 내 비박계 세력과 야합하여 박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좌편향된 모든 언론은 민주노총과 정교조 등이 주도한 촛불 데모가 민심의 전부라고 거짓 조작으로 보도한 그 실상이 낱낱이 다 드러나고 있었지만, 이미 본령을 잃은 언론은 계속 진실을 왜곡했다. 이런 거짓에 속았다고 판단한 거대한 우국 국민의 함성이 뒤늦게 들판의 불처럼 번지며 베트남식 공산화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떨쳐 일어났던 것이다. 태극기를 들고 나온 수백만 명의 우국 시민의 행렬이 바로 그들이다. 한반도의 38선, 휴전선에서 부딪히는 남북 분단의 경계선은 성과 악의 마지막 부딪힘이요, 인류 역사 수천 년의 그 모든 선악 대결의 총체적 전 지구적 판가리 싸움이다. 보이는 정치군사 분계선은 물론 보이지 않는 사상적 정신적 문화적 영적인 총체적 싸움이 지금 그 막판에 결전을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들 반미 종북 좌익 영공합작 위장민주화 세력들이야말로 북한이 대한민국 내부에 가지고 있는 강력하고도 고효율적인 비대칭 전략 무기이다. 이들이 일으키고 있는 남남 갈등과 투쟁 성과야말로 다 쓰러져가는 북한의 독재 체제를 연명시켜주는 버팀목이다. 이것이 대통령 박근혜와 윤석열 탄핵 사태를 가져온 대혼란의 뿌리다. 대한민국 내부에 이런 세력이 다 정리되고 자유민주 승공통일 이념으로 국론이 모아질 때가 와야 북한의 2,500만 동포를 김일성 왕조의 독재에서 해방시키고 남북이 평화로운 자유통일의 길에서 두 손을 마주 잡게 될 것이다. 이 자유민주 세력과 종북반미 세력 간의 남남 갈등. 현재 우리 사회는 우익 자유민주 세력과 좌익 인민민주주의, 종북 세력 간의 대립 투쟁으로 인한 극도의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탄핵 정국을 통해 많은 애국 시민이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어 천만다행이다. 민주주의는 본래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한 정치 이념이다. 자유와 평등 평화박에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정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이념적 지표다. 그런데 인간의 정치적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유의 가치를 중시하는 부류와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두 부류로 나뉘게 되었다. 물질적 기반이 안정된 부류나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부류는 자유의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물질적 기반이 불안정한 부류나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부류는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전자는 생산수단을 비롯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 주류를 형성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생산수단 등의 재산권에서 소외된 계층과 얼치기 지식인들이 주류를 형성하여 인민, 민주주의 또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추구하였다. 자유민주주의는 전자를 중심으로 자본주의 체제와 이념 속에서 국민 주권을 추구하는 초계급적 초계층적 일반 국민 대다수의 정치 이념으로 자리 잡았으며, 후자는 일반적으로 식민지반 식민지종 속국에 해당하는 후진국형의 혁명 단계에서는 주로 인민민주주의를 추구한다. 중진국형이나 선진국형은 곧바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추구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체주의냐 아니냐 하는 점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전체주의와 관계없으나 인민민주주의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공산혁명가 블라디미르
레닌의 조직 원칙인 민주적 중앙 집권주의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과정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선전선동에 의한 음모의 과학이 운용되어 흑색 선정과 인신공격, 비방과 모략, 모함과 왜곡날조를 밥 먹듯 하여 상대를 거꾸러뜨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게다가 흑백함 선거로 민주적 원칙인 보통비밀평등 선거를 하지 않고 찬성은 백함, 반대는 흑함에 투표용지를 넣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치적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모두 찬성에 투표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정권을 잡게 되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중앙이 집단지도 체제를 이루어 정권을 휘두르는 것이 소위 민주적 중앙집권주의가 갖는 전체주의 속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들 공산국가의 권력 암투는 무자비한 숙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곧 러시아를 공산주의로 혁명한 레닌의 전략 전술 원칙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점이다. 즉 언어의 책략 전술이다. 공산주의를 처음부터 전면에 내세우면 대중이 동맹 세력으로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족민주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민족주의자와 민주주의자를 포섭하여 혁명 역량을 강화하는 통일전 선전술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혁명 역량을 키운 후 정권을 타도하고 붉은 군대를 건설하여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어휘의 책략 위장전술. 제1단계 혁명에서는 많은 사람을 동맹군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상당히 유연한 전술을 구사하게 되고 제2단계의 본격적인 사회주의 혁명 때에 비로소 본심을 드러낸다. 즉 첫 단계인 민주명목의 예비혁명 단계에서는 어휘의 책략 전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한국의 종북 좌익 세력이 입만 열면 민주민족 평화자주진보해방 등 달콤한 말을 읊어대는 것이 바로 이 전술에서 기인하는 위장전술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저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보수 우익들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란 것을 확실히 알고 대처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이 문장에서 민주와 공화국이 같이 들어있다. 그렇다고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이고 공화국인가? 이들은 언어를 가지고 속임수 책략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밤낮 떠들고 있는 종북 좌익들의 민주화는 곧 공산화로 가는 제1단계 혁명의 눈속임, 귀속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저들이 말하는 민주화 세력은 곧 공산 독재를 위한 좌익 혁명 세력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책략적 위장술 어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반공방파제가 무너지고 우리 사회에서 좌익 종북 세력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은 역설적으로 북한의 1980년대 대남 총책이었던 김중린에 의해 공식화된 바 있다. 그는 1980년 10월 제6차 노동당대회에서 지금 남조선에서는 반공방파제가 무너지고 용공통일의 물결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한 데서 드러난다. 이는 1970, 80년대에 난파된 공작원들과 접촉한 운동권 출신 중 전향한 여러 인물의 증언이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들의 공작 성과는 당시 우리 사회의 종북 좌익화 현상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 좋은 예로 1980년대의 대학가는 좌익 운동권으로 넘쳐났다. 대학 주변 서점가는 온통 마르크스 레닌주의 책으로 덮였고 전국의 대학 총학생회와 동아리 서클, 학보사는 좌익 주사파 운동권 학생들이 장악한 상태였다. 1987년에 결성된 소위 전국대학생 대표자협의회 전대협가 좌익 운동권 학생들의 리더 그룹입니다. 전대협 제1기 의장 출신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 전대협동의회 회장 출신이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도 이름난 반미주사파 운동권 출신이다. 이 밖에도 전대협한 총련 출신 주사파 운동권들이 이석기의 통합진보당의 예에서 본 것처럼 상당수 국회에 입성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도 제3기 전대협 의장 출신의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다. 그 시절 1980년대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키던 반공방파제들이 하나둘 공격당하고 파괴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방공방파제란 국내 차원으로는 국가보안법과 안보기관인 국가안전기획부지금의 국가정보원보안사령부지금의 국군기무사령부 치안본부 등 대공기관을 말한다. 국제적인 방공방파제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유엔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당시 대학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폐지나 해체시키자는 종북좌익운동과 반미운동이 소위 민주화와 민족자주민족 해방란 명분을 앞세워 격렬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지금은 종북좌익 반국가사범을 양심순이 민주인산이 하여 석방하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종북좌익단체들은 물론 공산당까지 합법화하라고 주장하면서 인민민주정권을 수립하고 주한미군 철수 후 연방제로 통일하자는 무리가 민주화나 반미자주와 민족자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이들이 종북이다. 여기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주도한 광화문 촛불 시위 현장에서 난무한 구호와 피켓 유인물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치 탄압 희생양 양심수 이석기를 석방하라 통진당을 복원하라 사회주의가 탑이다.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 체제가 폭력 자본주의의 아홉 문제는 자본주의다 정권교체가 아닌 체제교체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 정권 세워내자 북쪽은 우리의 미래다. 우리의 희망이요 삶이다 등등 우리의 체제를 부정하고 변혁시키자는 내용이 난무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촛불 시위의 대열의 야당 주요 인사를 비롯하여 민주노총 정교조를 비롯한 대한민국 종북좌익 세력이 총출동했던 것이다. 박 대통령 탄핵 7년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동에도 이들의 행태는 거의 그대로다. 촛불 시위대의 배경과 주도 세력은 종북 세력임을 이러한 구호와 피켓 슬로건이 그대로 드러내 주었지만 스카이데일리를 제외한 어떤 언론에서도 그 실상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동안 보수우파를 대변해 준다고 믿었던 신문이나 방송 어디에서도 이 진실을 밝히고 보도하지 않는 것에 국민은 분노로 답하고 세대를 이어 구독하던 신문 절독 운동과 편파방송 안 보기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촛불 정신만을 국민의 뜻으로 받들겠다는 정치인들에게는 태극기 정신에 국민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모양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무리가 민족자주를 내걸 건, 평화통일을 내걸 건, 인권보호와 민주화를 내걸 건, 그들이 종북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방공방파제의 파괴에 대한 지침은 다름 아닌 김일성으로부터의 지령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김일성이 1980년 10월 제6차 노동당대회에서 발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의 전제 조건에 잘 나와 있다. 즉 김일성은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 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 북과 남이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 것을 주장한다고 발표했다.